썸네일의 모습은 부끄럽게도 정말 저의 모습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유튜브를 뭐에 홀린 듯이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저는 그날 계획에 대해서 전부 잊고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거울 보면서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오늘 뭐 했지 하며 자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오늘 좀 나눠보고 현실적으로 핸드폰에서 벗어나는 법 2가지를 나눠볼까 해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예전에 마이클 질러라는 심리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계획하게 돼요. 처음에 실험의 목적은 되게 숭고해요. 일에 대한 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상자 안에 비둘기와 버튼이 있고 비둘기가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이제 비둘기가 일을 하면 보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비둘기가 일을 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비둘기가 버튼을 많이 누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50에서 70%의 확률로 일에 대한 보상을 할 때만 비둘기가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심리학 이론들을 토대로 큰 기업들은 좋아요 버튼과 끝없는 스크롤 등을 개발했어요. 미친 듯이 릴스를 내리면서 재미를 찾는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비둘기랑 내가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만을 자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외부에도 요인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책은 하지만 그 자책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사이에 서서 문제를 정확히 발견하고 저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던 2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돈을 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싶으실 수 있는데 핸드폰을 안 하려면 저는 뭐라도 해야 됐어요. 이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보고 싶은데 이게 핸드폰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핸드폰이 너무 재밌으니까 책을 안 보게 돼요. 책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발전하려면 책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써서 이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독서 모임을 하니까 어쨌든 내 돈이 들어갔고 이 독서 모임을 안 하면 내 돈이 아깝고 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 놓으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헬스장이든 뭐든 돈을 써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스트레스 풀겠다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카메라를 사서 영상을 찍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소비였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숏폼에 있다면 롱폼으로 가자입니다. 이 긴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짧은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쇼츠랑 릴스만 계속 보다 보면 긴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쇼츠나 릴스를 끊긴다고 어플을 뭐 지우고 아예 안 해버리는 선택을 하면 어쨌든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릴스에서 조금 더 긴 영상을 보고 그 긴 영상보다 더 긴 영상을 보고 더 긴 영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다 이제 책을 봐보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2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비유를 가져와 봤어요. 인생을 화분에 비유한 건데 화분에 꽃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 꽃을 탓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이죠. 왜냐면 꽃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흙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거기에 주는 물의 양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햇빛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에도 요인이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너무 자책하는 것보다는 자책을 내려놓고 자기 상황을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